저희 프로그램 첫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잠깐만 회사 좀 관두고 올게.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먼저 첫 순서는 이대리의 수익봉투 세 가지에 대해서 주식 멘토의 의견을 들어보는 순서로 먼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시간 오늘 같은 장에서도 힘을 내주실 분과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퓨처 이노베이션의 이용주 멘토와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역사적인 첫날을 저희와 네. 함께하게 됐습니다. 네네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멘토 이용준입니다. 오늘 제가 주식을 꽤 오래 했지만 오늘 같은 드라마틱한 하락장은 진짜 오랜만이다 생각되고요. 오늘 아마 TV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겁도 많이 나고 걱정도 많이 되시고 어떻게 해야 이 장을 현명하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도 3, 4년 전에, 4, 5년 전에 이런 장을 겪어봤기 때문에 두 번째 사이드카가 제 주식 역사상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를 비유해서 잘 해결할 수 있게끔 안내해 드릴 거고요. 현재 저는 이제 손절이 필요 없는 종목을 한다 이렇게 잡고 하반기가 갈 거고 여전히 저는 상방을 보고 있다는 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 장 현명하게 잘 대응하고 종목을 최대한 압축을 하고요. 압축한 종목을 통해서 잘 끌고 갈 수 있는 전략을 취해야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첫 방이니까 잘 보시고 오늘 제 의견을 잘 드릴 테니까 제 의견을 기준 삼아서 내일도 또 모레도 급락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용 잔고 물량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정신만 차리면 반드시 수익으로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1시간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호랑이 굴에서도 살아날 곳은 있다라는 명언처럼 저희 주식시장에서도 이렇게 낙폭이 심한 장, 정말 어렵게 느껴지는 장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곳, 그리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순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순서는 제가 앞서서 오프닝 때 수익봉투 세 가지를 열어봤는데 그에 대해서 멘토님의 의견을 받아보는 순서입니다. 네네. 첫 번째 봉투부터 열어주시죠. 네, 첫 번째 봉투는요, 블랙 먼데이입니다. 네네. 지난주 금요일에는 블랙 프라이데이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또 블랙 먼데이고요. 오늘의 낙폭은 더더욱 심했고 그렇죠.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오랜만에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었다. 그리고 저도 장중에 보고 있었지만 여러분들도 처음 이제 주식 시작하시는 분들은 주식을 하면 항상 상승만 나오고 돈만 벌 줄 알았었는데 오늘 하락장을 보고 하얗게 질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킷 브레이크, 그 다음에 사이드카가 동시에 걸리면서 정말 오랜만에 엄청난 하락이 나왔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2,500도 깨졌고요. 또 장중 2,400도 깨졌고 코스닥은 이미 700이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의 흐름이 지금 월요일 시작했으니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월요일 급락 나오고 내일 오전과 내일 오후가 중요하지만 제 시나리오는 내일 오전에 한 번 더의 큰 급락이 나온다면 그 급락을 통해서 신용 잔고 물량이 많이 떨어질 거예요. 장중에 하한가 가는 종목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해결되면 어차피 주식은 실적을 따라가는 거고 그리고 모멘텀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종목들 가지고 계시다면 손절보다는 비중 확대를 통한 연말까지의 수익 내를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먼저 블랙 먼데이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리면 오늘은 두 가지 약재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중동발 리스크입니다. 지금 전쟁한다고 보복 전쟁한다고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전쟁은 항상 가장 큰 증시에 안 좋은 악재죠. 불확실성이고 전쟁이 확전될 수도 있고 전쟁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가장 큰 악재이기 때문에 첫 번째 중동발 악재가 증시에 영향을 끼쳤다 생각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미국 지금 빅테크 기업인 나스닥 지수가 연일 큰 폭의 급락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는 하락이 크지 않았지만 오늘 국내 증시 하락을 했지만 지난주는 뭐 4%, 6% 충분히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서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 1등과 2등이 삼성전자도 급락이 나오고 SK하이닉스도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뭐 중동발 악재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게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나스닥 하락에 따른 국내 증시 하락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엔비디아 지금 급락 나오고 계속적으로 악재가 나오긴 하지만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본질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시는 분들은 추가 매수 타이밍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지금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고 보자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첫 번째
중동발 악재가 있었을 때 사실 모든 종목이 하락할 때 오늘 단기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은 충분히 중동발 악재 종목 쪽에 나왔거든요. 방산주에 나왔기 때문에 그 방산주 세 종목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휴니드 제가 설명드릴 텐데요. 저랑 이제 오래 하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가장 큰 한계가 테마군이 형성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중에 1등주 공략이 중요하다. 항상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1등주를 어떻게 찾아요? 항상 물어보시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거래대금이 많이 나오고 상승률이 가장 큰 종목 그리고 장중에 가장 빨리 올라간 종목이 그 섹터의 1등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휴니드란 종목이 오늘 그래도 급락장에는 유일하게 강세 테마인 방산 테마에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 장중에 27% 거의 상한가에 준하는 상승이 나왔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거는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시장에 2,500개라고 하면 2,450개가 급락권 하락이 나올 때 휴니드가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휴니드 오늘 장중에 공략하신 분이라면 그래도 이 하락장에 단기하시는 분들 수익 보셨을 건데 분봉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공략 지점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니드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굉장히 빠르게 급락이 나왔어요. 저는 1분봉을 보는데 1분봉상 보면 장 초반에 흐름을 빨리 캐치를 하고요. 오늘은 하락장이다 이렇게 캐치를 하고 방산주 중에 테마를 우선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방산주라는 건 휴니드 있고요. 스페코 있고 빅텍들이 있죠. 뭐 많이 있겠지만 기존의 방산 테마 중에 이런 세 종목 정도 보는데 고전적인 방산의 1등은 빅텍입니다. 빅텍. 그러면 하지만 요 근래 같은 경우는 북한 관련 이슈라든지 전쟁 이슈가 나와도 빅텍은 예전처럼 급등이 나오지 않는다. 즉 지금 시장에서는 방산의 대장주 이미 흐름상 바뀌어 있고 그 대장주를 찾는 게 여러분의 일이었을 텐데 오늘은 휴니드란 종목 공략하시면 여러분 10점 만점에 10점이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휴니드 장중에 뭐 공략할 타점을 보시면 뭐 8,700원, 뭐 9,000원 편하신 구간을 공략하셨다면 오전에도 급등이 나왔고요. 또 후반 2시께 9,850원까지 급등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반까지 보시는 것보다는 장 초반에 공략하고 익절하고 마무리하셨다면 충분히 수익줄 종목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휴니드를 뭐 공략하신 분들은 스페코라든지 빅텍을 공략하셨을 텐데 그 종목들도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근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여러분 주식을 오래 하시고 잘하고 싶으시고 또 이 하락장에도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특히 단기 하시는 분들은 시장이 급등을 하든 하락을 하든 난 수익 볼 수 있다. 그런 자신감으로 시장을 임하고 계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8.77%로 종가 마감했고요. 코스닥이 11.3%입니다. 이게 지수가 11% 빠진다. 저 사실은 사이드카를 겪어보긴 했지만 11% 빠지는 지수는 오늘 처음 본 것 같거든요. 그만큼 하락장이긴 했지만 그래도 할 종목이 있었다면 중동 테마의 방산주였는데 스페코 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께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는 휴니드, 스페코, 빅텍이라면 그중에 1등주를 빨리 찾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페코는 왜 2등주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차트를 보시면 스페코는 오르는 폭도 휴니드보다 작았고요. 휴니드가 하락을 해서 끝나긴 했지만 스페코는 급락을 해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1등주보다 2등주는 오를 때 좀 적게 오르고 하락은 크게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1등주 휴니드가 27% 올랐기 때문에 가끔가다 스페코가 왜 안 오르냐고 저한테 따지시는 분 계신데 그런 분들은 주식 공부를 다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식은 항상 말씀드린 유기적인 생물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1등주의 흐름을 따라서 2등주를 하시는데 어떤 책에 보면 2등주만 공략하셔서 수익 보시는 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분들은 굉장히 확률적으로 작은 수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종목을 하실 때 오늘 같은 중동 테마의 블랙 먼데이 그 키워드 중에 중동 테마의 휴니드, 스페코, 빅텍을 보셨다면 휴니드를 하셨던 게 맞다 생각하고요. 하지만 이런 종목들도 사실 단발적인 이슈의 상승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중기로 갖고 가시는 대응보다는 휴니드, 스페코, 빅텍을 당일 공략, 당일 정리하시면 맞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키워드는 블랙 먼데이이고 빅텍도 좀 설명드릴 텐데 빅텍은 스페코보다 더 안 좋죠. 보시는 것처럼 스페코 차트는 그나마 빨간불로 끝났었는데요. 빅텍 같은 경우는 파란불로 끝났습니다. 보시면 파란불의 윗꼬리 아랫꼬리거든요. 그 다음에 분봉상을 보면 상승률은 작고요.
하락률은 급락이 큽니다. 정리해드리면 스페코, 빅텍, 휴니드 중에 내가 주식을 좀 하고 앞으로 단기를 좀 잘해보고 싶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테마군을 빨리 캐치하고 그 테마구의 1등주를 공략하셔라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 할 수 있습니다. 뭐 앞으로 방산이나 전쟁 이슈 같으면 저는 휴니드만 할게요. 이러신 분 계실 텐데 그렇게 하시면 또 안 돼요. 휴니드, 빅텍, 스페코. 오늘의 1등은 휴니드지만 다음의 1등은 스페코가 될 수 있고 다음의 1등은 빅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등주는 자주 바뀐다. 이런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블랙 원데이의 오늘의 첫 번째 테마는 방산 테마이고 하나 더 본다면 지금 테마 중에 그래도 오늘 이슈가 있었던 게 코로나 진단키트 테마가 오늘도 나쁘진 않았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수젠텍도 있고 랩지노믹스도 있고 시젠도 있는데 그중에 한 종목을 하려면 뭘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저는 100% 수젠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다시 말씀드리는 게 이것도 지금 말씀드렸던 방산주와 똑같아요. 이 세 종목 중에 테마군이 형성됐다는 건 강력한 힘이 응축됐다는 거고 거기서 1등을 잡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올림픽 시즌이기도 하지만 물론 금운동 그들의 가치를 우리가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장 강한 건 금메달이니까 금메달 종목 찾으시라 말씀드릴 거고요. 차트 한번 보면 왜 수젠텍인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리해드리면 블랙 먼데이에 갔던 이슈는 2개밖에 없다. 정확히 말해 3개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방산, 두 번째는 코로나, 세 번째는 원유 관련주인데 올해도 뭐니 해도 가장 큰 테마는 방산이었으니까 방산주의 휴니드가 오늘의 1등 중에 1등이었다 말씀드릴 거고요. 수젠텍 또한 고가 대비해서 16%나 급등이 나왔죠. 뭐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공략이 쉽지 않았을 텐데 장 초반에 이 급등이 나온 이후에 횡보 후에 그냥 쭉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장 초반에 익절을 하지 못했다면 혹시 홀딩 하신 분이라면 윗꼬리를 크게 맞을 수 있는 종목이 수젠텍인데 수젠텍은 그나마 지난주에 갖고 계신 분들 오늘 공략하신 분들은 수익을 드렸을 텐데 이등주의 전 랩지노믹스와 시즌을 보면 이거는 거의 공략도 힘들고요. 바로 손해가 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보시면 장 초반에 오름폭이 한 3% 정도 되지 않았을 것 같고요. 하락폭이 이렇게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폭은 20% 넘죠. 그렇기 때문에 손익비가 안 맞는 이등주 매매는 좀 지양하셔라 이런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에 기존에 예전에 코로나 때 가장 큰 대장이었던 시젠 같은 경우는 더 공략하기 힘들죠. 일봉상 보면 그냥 윗꼬리 아랫꼬리 몸통이 큰 음봉이라는 거는 공략하면 거의 손절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봉상 보면 이것도 올라가는 게 약 3% 정도 됐을 것 같고요. 3%, 한 5% 정도 됐을 것 같고 하락폭은 23%니까 14%니까 다시 정리해드리면 오늘 블랙 먼데이 키워드의 가장 큰 섹터는 방산, 두 번째 섹터는 원유주, 그다음에 세 번째 섹터는 코로나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원유주 제가 차트만 보고 좀 마지막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유주 하신 분이라면 오늘 어떤 종목 하셔야 되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초반에는 흥구석유를 하셨다면 여러분 잘하셨다고 칭찬해 드릴 거고요. 막판에는 GSE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왜냐하면 대장주가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고 1등주가 바뀌는 그 타이밍상 기존에 갖고 있던 1등주가 급락이 나오고 2등주가 올라가면서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센스 있게 주식하셔라. 오늘 시장 다 빠져서 사실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고 보유 종목들은 거의 15% 20% 정도 빠진 게 일반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께 잘못해드린 것도 아니죠. 시장 자체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사이드카 서킷 플레이에 걸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자책하실 필요 없다. 오늘 같은 날 괜히 괴로워서 뭐 술 많이 드시고 또 본인 괴로워하실 필요 없다. 또 직장 다니시고 직장 열심히 다니실 수도 기회가 된 거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희망을 잃지 마시고 정신을 쫙 차리시면 되는데 흥구석유랑 좀 원유주만 설명드릴게요. 흥구석유 오늘 장 초반에 원유주의 대장은 흥구석유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급등이 나왔던 흥구석유죠. 흥구석유가 항보하다가 흐름 이후에 다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때 타이밍이 대장이 바뀌는 타임입니다. 이때가 만약 GSE가 올라갔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흥구석유, 한국석유 둘 중에 한국석유 하신 분들은 오늘 주식을 좀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잘못했다는 말이 이등주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한국석유 같은 경우는 흥구석유보다 더 많이 빠지고 더 적게 오르고 그리고 마지막은 GSE 막판에 하신 분은 오늘 뭐 잘하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봤으니까 차트 일봉만 보도 다 다르죠. 이게 GSE 같은 경우 장대 양봉이 28.5%까지 올랐고요. 특히 후반에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좀 정리해드리면 이 구간은 흥구석유의 구간이었다. 1등주의 구간이었다. 하지만 12시를 즈음해서 GSE가 올라갔죠. 급락 나와서 다시 올라가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대장은 바뀌는 경우가 있다. 그렇지만 센스 있게 주식하시면 되고요. 블랙 먼데이 오늘 키워드의 핵심은 방산주
원유주,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주이다. 하지만 내일은 분명 다를 것 같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했기 때문에 블랙 먼데이는 오늘로 끝내고요. 내일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내일 장 초반부터 오전장의 흐름이 상방으로 열리느냐 아니면 여전히 한 번에 더 급락이 나오느냐 요거에 대해서 저랑 같이 한번 대응해 보시면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하락은 길지 않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라리 이번이 더 큰 기회일 수도 있다. 다만 바닥을 우리가 언제까지 될지는 예측이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대응을 하자 말씀드릴 거고, 지난주 금요일에 삼성전자 극폭의 하락 나오니까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종가 부분에 시가 부분에 많이 사신 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오늘 10% 하락을 또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 앞에 항상 겸손하고 시장의 하락을 미리 예측하지 말자. 하지만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우리가 그 구간에 집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자체가 충격이 컸었는데 이 시장에 대해서도 차분하게 어떤 부분들로 좀 대응을 하면 좋은 건가 짚어주셨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봉투, 세 번째 봉투 함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봉투는 ETF 관련된 이야기였고요. 그중에서도 인버스 ETF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봉투까지 함께 열어보도록 할게요. 골드 랠리 해가지고 금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안전자산 수요 현상이 정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골드뿐만이 아니라 채권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멘토님의 의견은 어떻게 되실까요? 그 불안정성이 딱 두 개라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불안정성은 두 개인데 제가 짧게 먼저 말씀드리면, 먼저 인버스 ETF 먼저 이야기 드리면, 요거는 금요일 날 인버스 하시고 오늘도 인버스 하셨다면 큰 수익이 났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요거를 긴 호흡으로 갖고 가는 거는 전 바람직하지 않다. 그 비중이 혹시 크시다면 좀 줄여서 일정 비율만 갖고 가시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급락이 나오면 데드캣 바운스로 해서 단순히 생각하면 너무 큰 급락이 나기 때문에 계속적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번 주기 때문에 인버스 ETF 하신 분들은 비중을 좀 줄여라,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골드 랠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안전자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안전자산으로 하면 예전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도 안전자산으로 봤고요. 채권, 예금, 그다음에 비트코인도 안전자산으로 보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금이죠. 금 중에 또 종목으로 하면 엘컴텍인데 요거는 11월 달에 미국 대선 일정도 있고요. 그다음 중동 리스크 확산 일정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현물인 금을 갖고 계신 분들, 아니면 현물의 ETF인 금 ETF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건 좀 중기로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다 생각됩니다. 두 가지 이슈를 다시 정리해드리면, 미국 대선은 11월이고요. 중동 확장 리스크는 계속적으로 뉴스를 확인해 보시고 말씀드릴 거고, 차트로 보면 엘컴텍만 차트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엘컴텍은 오늘 급등이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근데 엘컴텍 차트를 보면 금은 굉장히 안전하고 안전자산이지만 엘컴텍 종목은 안전자산으로 보기는 좀 힘들다. 주식 종목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엘컴텍은 보면 오늘 16%가 급등이 나왔지만 제가 종목을 볼 때 항상 종목의 끼와 종목의 성향을 확인해 보시라 말씀드리는데, 엘컴텍은 왜 이 하락장에 제가 아주 크게 좋게 보지 않는 이유는, 엘컴텍 차트를 길게 보면 그 사이에도 불안전성에 대한 리스크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엘컴텍이 오르면 거의 윗골이 마감입니다. 올라가는 것 하지만 하락한다는 거죠. 금이 아니고 주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왕 공략을 하실 거면 엘컴텍을 공략하시는 것보다 금의 현물에 공략하시든지 금 ETF를 중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가지 이슈인 11월의 대선, 그 다음에 중동 확산 리스크 두 개만 확인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데일리의 첫 번째 수익 봉투를 열어보는 시간, 멘토의 의견과 함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수익 봉투는 저희 시장에 대해서 진단 도와주셨고요. 두 번째 인버스 ETF에 대해서는 짧게 대응하는 방식으로만 가져가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골드 랠리에 대해서는 지금 골드 관련된 종목들까지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면서 대응 전략 짜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슴속의 사표 품고만 계시지 마시고 주식계좌 상담을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희가 화면에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통해서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계좌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주식 상담을 받으실 때 한 종목만 받으셔서 참 답답하다 하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 프로그램 내에서는 주식 계좌, 포트폴리오 전반적으로 지금 다 봐드릴 테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슴속에 사표를 품고 계시는 첫 번째 시청자분의 포트폴리오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 자산으로 2억 원 정도를 운영하고 계시고 지금 종목들 보면요. 이수페타시스, 셀트리온, 코난테크놀로지, 현대로템, 포스코퓨처엠과 알테오젠 들고 계십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도 일단 두 종목은 수익권이세요. 이게 참 대단하다라고 보이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편으로는 부러운 좀 포트폴리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자분께서 주식 시장을 하고 나서 이런 시장을 처음 겪어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막막하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지금 갖고 계신 종목들에 대해서 다 팔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대로 주식 계산 자체를 안 보고 기다려야 되는 건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선 급락이 나왔다는 거는 소나기가 내렸다는 거고 지금 내리고 있다는 거고 태풍이 왔다는 거니까 제 생각인데 여러분이 주식시장을 이번에 딱 끝내고 다시는 안 할 거다. 그러면 여기서 딱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가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주식을 계속 재테크로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냥 홀딩하시고 타이밍을 보고 반등이 나는 그 타이밍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고요. 주식을 지금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번 사고 단기 공략보다는 좋은 종목 계속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지금은 소나기니까 소나기 올 때는 살짝만 피해 있다가 소나기가 멈췄을 때는 추가 매수 대응을 할 수 있는 종목들로만 포트를 구성하자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소나기는 잠깐 피해가자 이런 조언을 해주셨는데 시장 자체를 이제 나는 주식시장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모든 종목 오히려 털고 가는 게 좋겠지만 분명히 저희 시청자분들 그러지 않기 때문에 저희에게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종목씩 보면서 상담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이 종목부터 비중은 작지만 상담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코난테크놀로지 지금 채팅창에 한 분께서 고난테크놀로지라고 이야기를 해줄 정도로 시청자분에게 고난을 그야말로 안겨드리고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종목의 손실 비중이 거의 60%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요. 비중 자체는 작지만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우선 다행인 게 비중이 작다는 게 우선 다행인 것 같아요. 주식으로 수익 볼 때는 사실은 잘 가는 종목에 비중을 많이 실으시고 좀 잘 안 가는 종목들은 비중이 작은 경우가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똑같은 비중을 실어가지고 공략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올라가면 다 상승이긴 하지만 그렇게 잡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지금 AI와 반도체 이슈가 올 초반에 굉장히 핫했다가 지금 굉장히 밀려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코난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아쉽지만 비중이 우선 작으시기도 하지만 현재로서는 추세가 하방이고요. 전저점을 이탈했기 때문에 우선 종목 교체 또는 비중 축소 의견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좀 올라가서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어렵고 싫어하는 차트의 모양이 오늘같이 급락의 차트가 아니라 이제 코난테크놀로지처럼 지속적으로 짧은 단봉으로 하락하는 차트거든요. 그래서 4개월 전에도 3만 원이었고 지금은 이제 15,000원 정도. 오늘 13,000원이니까 4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조금씩 빠져서 마이너스 50%가 된 거거든요. 이렇다는 거는 추세 전환이 사실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첫 번째는 재료에 대한 부분이 우선 많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재무제표 다 보실 텐데 재무제표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코난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AI와 챗GPT 이슈로 굉장히 좋았던 재료의 이슈가 있지만 작년도 마이너스 40억 적자고요. 또 재작년은 마이너스 40억, 작년에 110억인데 올해나 내년 추정치가 지금 안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 2개년도 연속 적자인 상태에서 차트가 봤을 때는 아마 올해도 적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내년도 적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AI에 대한 상용화, AI에 대한 매출에 대한 숫자가 지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현금 확보나 종목 교체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간 오르겠지. 물론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계속적으로 하락이 나오면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 대응을 한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하반기에 저의 여러분과 함께하는 철학은 손절이 나오지 않는 종목에 대한 대응입니다. 즉 하락은 더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손절이 하지 않고 좋은 자리에서 직장인들은 매월 월급이 나오니까 추가 공략을 해서 결국에는 올 연말
11월 달, 12월 달은 크게 상승해서 마무리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코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제 생각인데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수 있다 보고요. 차트를 길게 보면 전저점 같은 경우는 더 내려갈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10,000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아쉽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종목 교체나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교체나 비중 축소인데 일단 비중이 5%이기 때문에 종목 교체 쪽으로 조금 더 마음이 쏠리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종목 교체에 대해서 추천 한 가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까요? 사실 두 가지 종목이 항상 머릿속에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인데 지금 코난 테크놀로지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다면 거기에 대한 비중이 크지 않고 돈이 크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호가 단위가 좀 작은 셀트리온을 조금 더 사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돼요. 지금 포트상 보면 셀트리온이 있긴 하시지만 그 셀트리온 비중이 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셀트리온 비중을 7%에서 8%, 또 많게는 10%까지 채워놓으시는 게 제약바이오 이슈는 여하튼 간에 오늘 급락이 나오긴 했지만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주가는 지수를 따라가는 게 분명 맞긴 하지만 지수보다는 더 강한 테마인 실적과 호재와 매출액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종목 교체를 호난 테크놀로지를 종목을 매도하시고요. 셀트리온을 옮겨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럼 코난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우선은 종목 교체를 한다면 지금 들고 계시긴 하지만 셀트리온의 비중이 작기 때문에 이쪽으로 조금 더 비중을 담아보시기를 추천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 앞서서 제 수익 봉투를 열어봤을 때 네. 매수 사인을 네.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의견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매수 시점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이번 주에 정확히 어떤 시그널을 보고 셀트리온을 매수를 하시더라도 언제쯤 매수를 하면 좋은지도 함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질문이시죠. 왜냐하면 오늘 급락이 나오고 다시 한번 상승이 끝났는데 차트 보면 네.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게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윗꼬리 아랫꼬리 마감입니다. 보시면 셀트리온이 사실은 장중에 거의 안 빠졌다가 막판에 후반부에 밀리긴 했거든요. 보시면 거의 잘 지켜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 지켜주는 자리인데 거의 2시 넘어서 급락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셀트리온 충분히 펀더멘탈이 좋다 생각을 하는 거고 앞으로 셀트리온 기사 보면 아시겠지만 호재들이 좀 산재해 있는 상태이고요. 바이오 시뮬레에 대한 매출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저는 셀트리온이 지금 바로 타이밍적으로 공략하신다면 61선 위인 양봉이 나오는 순간 장대 양봉이 더 좋고요. 금액으로 하면 61선 위인 내일 보면 18만 6천 원에서 18만 7천 원 사이에서 올라오는 양봉이 나오는 순간,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망치형 양봉 캔들이 나오는 순간이 추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코난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셀트리온으로 종목 교체 의견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포트폴리오가 좀 변경이 되죠. 셀트리온을 5% 정도 추가적으로 담는다면 이제 포트폴리오에 바이오 종목의 비중이 30%로 대폭 확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바이오 종목 먼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셀트리온도 지금 약간의 손실은 보고 계시지만 지금 추천을 해주신 걸 들어보면은 손실권이지만 걱정 없으신 것 같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급락을 펼쳤지만 바이오 종목들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해도 상당히 선방을 해줬었거든요. 알테오젠 지금 수익 중이시지만 오늘 손실폭이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비해서 무척 컸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셨을까요? 알테오젠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지만 판단은 시장이 하는 거죠. 제가 알테오젠 저뿐만 아니라 많은 TV에서 좋다고 하고요. 목표 주가를 훨씬 높게 보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알테오젠은 사실은 재무제표상 보면 올해보다 내후년이 훨씬 좋습니다. 영업이익이 좋지만 저는 알테오젠 차트 보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짧은 기간 많이 올랐죠. 7만 5천 원에서 32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약 5배, 4배 정도 올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점은 누구도 알 수 없지만 고점도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안 부리고 발목 정도에 혹시라도 본인이 매수가 돼서 많이 올라오고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머리끝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어깨 정도 매도하시면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그래서 알테오젠은 저는 수익 구간이니까 알테오젠은 익절 마무리 하시고 종목 교체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소나기 내리는 장이기 때문에 현금 쪽으로 우선 옮겨 놓으시고 한 일주일 정도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금 확보 전략을 네, 제시를 네.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변동성이 큰 장이기 때문에 수익 보고 있는 것 반드시 좀 빼보자라는 의견도 나온 것 같은데요. 현대로템도 그러면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트폴리오에서 거의 20% 가까이 이런 시장 속에서도 선방해주고 있습니다. 5%밖에 비중이 안 담긴 게 안타깝게 느껴지는 종목이기도 한데 이 종목도 역시나 현금 확보가 좋을까요? 현대로템 홀딩이 오. 의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현금 지금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네.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홀딩 하시고요. 오늘 네. 급락장 현대로템이 아주 이쁜 자리로 마무리됐다고 보거든요. 다들 뭐 15%, 20%, 삼성전자도 10% 넘게 끝났고 코스닥은 11% 그냥 종목처럼 빠져 있는 상태이지만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에서 마감됐고요. 일봉상 보면 아랫골이 음봉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현대로템은 지금 수주에 대한 이슈가 있고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지금 방산도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철도 이슈도 있죠. 특히 이제 전쟁이 가장 큰 이슈인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혹시라도 재건으로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좀 중동발 전쟁에 대한 이슈가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슈로 인해서 주변국들에 대한 방산에 대한 필요성을 굉장히 잘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랑 2022년 체결한 K2 전차 공급 계약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방위 사업과 철도 사업들이 보통 지금 현재 현대로템에 걸린 게 18조 정도 시장이 열려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로템은 홀딩 의견 드릴 거고요. 비중이 조금 작아서 아쉽긴 하지만 37,500원, 지금 44,700원 종가거든요. 하지만 지금 시장이 다소 불안정하니까 이 비중만 가지고 홀딩 전략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좋다고 하냐면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그 봉의 색깔도 중요하지만 이 아랫골이 망치형 캔들이 중요하다. 상승장에서 그러니까 위에 꼭대기에 나와서 좋고요. 바닥에 나오면 더 좋다를 말씀드립니다. 바닥에서 나오면 추세 전환으로 상방으로 벌릴 수 있는 거고 상승에서 지금 눌린 자리이기 때문에 눌림의 망치형 음봉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21선 지지를 받았어요. 21선 지지받는 종목이 시장에 거의 없거든요. 현대로템 받았다는 거는 홀딩 하시고 비중은 추가하지 마시고 우선 이 비중만큼만 가지고 홀딩해서 진행하시라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포트의 이제 나머지 두 종목에 대해서 빠르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핵심 섹터인 것 같긴 한데요. 이수페타시스와 포스코퓨처엠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한 종목은 지금 손실이 거의 40% 가까이 되고 있고 네. 포스코퓨처엠은 4%대 지금 손실 중이지만 종목 자체가 2차 전지 관련된 좀 업황에 대해서 네.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두 종목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수페타시스는 홀딩, 포스코퓨처엠은 제 생각인데 버텨보자. 이미 하락폭이 너무 커가지고 네. 이것까지 손절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진짜 심적으로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두 종목 모두 없어질 종목은 아니라는 게 너무 다행이라 생각을 하시고 이수페타시스는 홀딩하시면 반도체 업황은 어차피 3, 4분기가 업황에 호조되는 성수기이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가 지금 인수회로기판 PCB 업체이고 여기 대장 주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엔비디아 하락에 의해서 뭐 삼성전자도 빠지고 SK 하이닉스도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매수가 대비해서 조금 하락폭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삼성전자도 많이 빠지고 SK 하이닉스도 많이 빠졌으니까 이 종목 자체에 악재가 있다 보시기보다는 섹터별로 좀 흐름이 좀 약하고 지수가 급락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수페타시스 혹시라도 지금 비중이 10%니까 여유가 된다면 제가 마지막 생각하는 지지라인은 3만 원입니다. 선 그어드렸죠. 3만 원의 지지라인을 깨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다면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서 3분기까지 점증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시장이 급락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이 더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악재는 산재돼 있지만 그래도 큰 틀은 상방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시총상이 반도체 종목들은 상승으로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도 그런 흐름을 따라간다면 3만 원 부근에 지지를 받는다면 추가 매수도 좋다. 아니면 추가 매수 하지 않더라도 3만 원에서 반등 나오면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수익 나지 않으면 버려라, 바꿔라 이렇게 저희 강하게 좀 주장을 해주셨는데 포트폴리오 재점검에 대해서 꼼꼼하게 도와드렸습니다.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점검 도와드리니까요. 오늘 첫 번째 순서 주식 멘토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이 너무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급락장에 반등이 나올 때 중점적으로 봐야 될 종목들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사실은 이 급락장은 공포스럽고 너무 힘드는 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훨씬 더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하지만 본인 포트에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우량한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속으로 생각할 때 이 소나기가 끝나면 추가 매수하고요. 말 그대로 비중을 너무 많이 실어가지고 한번 승부를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본인 포트의 종목들이 다소 개별주의고 테마주의고 재무가 약한 종목들이라면 지금 시장이 굉장히 고민스러울 텐데 제가 생각하는 시장의 흐름도 좀 설명해 드리고 지금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첫 번째로 공략하고 추가 매수해야 될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급락장 대응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진짜 급락장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까지 강조하냐면 주식을 할 때 한 5년 전에 사이드카 걸렸던 적이 한 번 저도 기억나요. 그때 또 전문가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것만큼 하락은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수 급락이 컸었는데 굉장히 오랜 전 기억인데 오늘 코스닥이 11% 넘게 빠지고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와 이건 진짜 큰 급락이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지수 현황을 보면 코스피는 보시는 것이 2,400이 붕괴됐고요. 코스피가 8% 폭락했으니까 보통 지수 2% 하락하면 본인 종목 6% 정도 빠지거든요. 곱하기 3 하는데 그렇게 하면 8% 빠졌으니까 코스피 종목들이 20% 넘게 빠지는 종목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고 게다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서킷 브레이크가 4년 만에 발동됐고 11%가 빠졌잖아요. 그러면 곱하기 4만 해도 하한가 자는 종목이 주르륵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아니지만 하여튼 굉장히 급락이 많이 나왔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2,400 붕괴, 코스닥은 10% 하락했는데 저는 왜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까지가 하락이 단기적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지 좀 보여드릴 텐데요. 자, 신용 잔고 추이 차트를 갖고 왔어요. 보시면 파란색은 신용 잔고고요. 빨간색은 지수인데 이 신용 잔고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하루 있다 반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오늘 제가 갖고 온 건데 이때 지수가 2775대 갖고 왔기 때문에 아마 내일 이걸 보면 여러분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7월 11일 날 지수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신용잔고가 거의 올라갔고 내려갈 때 신용잔고가 특별히 내려온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 말씀드리면 지수가 하락을 하는 와중에도 신용 미수 물량은 시장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말씀드리면 단기적인 물량 그리고 올라가면 던지려는 물량 그리고 신용잔고를 쓴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 오래 갖고 갈 종목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빠른 매매 또 3일 이내에 매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올라가는 데 좀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일 장 시작하고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 봤을 때는 지수는 어차피 지금 2,000 이렇게 빠졌어요. 지수가 이렇게 빠졌잖아요. 차트가 이렇게 바뀔 거고 신용잔고도 매도를 해서 신용잔고 없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급락에 의한 강제 청산도 많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 9시 전에 호가창에 대부분의 호가 종목들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한가 음봉이 들어와 있는 온통 파란색 물결이 되는 순간이라면 신용잔고가 내일부터 엄청 빠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2,700대 고고 최근 들어 신용잔고가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수가 이렇게 하락하라고 신용잔고가 많이 빠지고 지수 같은 경우는 2,400대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인데 지수 급락이 오늘 시작했고요. 금요일 날 시작했고 오늘 더 커졌고 또 내일 장 초반에 있어준다면 신용잔고 물량은 굉장히 많이 없어질 거다. 강제 청산 될 거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급락장에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음 페이지 주시면 바로 이 종목들 좀 집중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ETF도 갖고 왔고요. 종목도 갖고 왔는데 상승장은 나올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급락장이기 때문에 데드캣 바운스라고 해서 이제 떨어지는 고양이가 반등이 나오는 기술적 반등 자리가 사실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기술적 반등 이후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우리가 볼 거는 기술적 반등의 자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때 공략할 종목들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ETF 좀 설명드릴게요. 지수 ETF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지금 우리가 키워드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인버스 ETF를 금요일 날 하시고
오늘 하신 분은 수익이 굉장히 크게 났죠. 근데 이 ETF를 제 생각인데 비중 확대하시거나 비중을 늘리시거나 중기로 갖고 가신 거는 저는 비추 드릴 거고요. 지금 시점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섹터별 ETF하고 시총 상위 종목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섹터별 ETF의 두 가지 섹터는 반도체하고요. 헬스케어입니다. 둘 중에 어떤 걸 하셔도 되고 말 그대로 이제 종목으로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지금 지수가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종목 픽 어떤 종목이 더 갈지 덜 갈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아예 그럴 거면 반도체 ETF, 코덱스라든지 뭐 타이거 ETF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헬스케어 ETF 중에 관련 ETF도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을 반등이 나온 시점에서 공략해 보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종목들은 이런 ETF 상품들은 호가 단위가 엄청 크기 때문에 웬만큼 여러분이 거래대금 크게 크게 하시더라도 전혀 물량에 대한 부담 없이 매수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ETF 중에는 제가 섹터별에는 반도체와 헬스케어 ETF 말씀드릴 거고요. 차트 간단히 말씀드리면 똑같아요. 삼성전자 빠지는 것처럼 반도체 ETF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면 여기가 저항 라인이 되는 거거든요. 저항까지는 바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기다려 보시고 스마트 머니가 있으신 분들은 대기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ETF 공략 첫 번째는 반도체 ETF를 상승이 나올 때 공략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는 헬스케어 ETF인데요. 헬스케어 ETF 같은 경우는 반도체와 다르게 좀 더 길게 중기로 갖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헬스케어 ETF 자체가 지금 우상향이고 오늘 하락이 나왔지만 셀트리온처럼 아랫꼬리가 달렸다는 거는 충분히 중기나 수익으로도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헬스케어 종목 중에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픽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용주는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말하지만 나는 ABL 바이오, 에이프릴 바이오를 보고 있다. 이러시는 분도 계실 거니까 헷갈리신 분들은 아예 헬스케어 ETF를 공략해 보셔가지고 오래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 금리나 첫 번째 수혜 섹터타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종목으로 말씀드리면 두 종목 제가 이제 종목으로 그러면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제가 지금도 공략을 하고 있고 대응을 하고 있는데 급락이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겠죠? 손절해야 될까요?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고 어떤 구간에 추매해야 될까요?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뉴스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7만전자 됐다는 이슈가 있고요. 게다가 경기 침체에 관련주인 엔비디아도 하락, 마이크로소프트도 실적 하해죠. 하지만 저는 조만간에 엔비디아에 대한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 근간을 실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게 안 나오더라도 삼성전자 자체의 호실적 이슈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엔비디아 콜 테스트도 8월 중순에 통과할 수 있다는 기사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공략해 보시고 추매해 보시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면 아까 반도체 ETF와 비슷하고요. 어차피 반도체 ETF의 상당 비중 물량을 삼성전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히 오늘 하락이 크게 나오긴 했지만 전저점 구간이 지금 65,000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지만 그 구간까지 보지 않으시도록 7만 원대 먼저 지지라인을 한번 보시고 그때 한번 좀 담아 보시고요. 좀 더 떨어지면 마지막 라인은 지금 봐요. 전저점인 66,000원, 65,000원까지도 볼 수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지금 구간에서 양봉을 확인하고 추매한다는 건 나쁜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고 특히 반도체에 대한 이슈, 3, 4분기 실적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11월까지 추가 매수가 된다면 추가 매수 할 수 있으면 하시고요. 안 되신 분들은 이 물량 자체 갖고 가서 11월까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수급 현황 볼 텐데 오늘의 급락은 특히 외국인의 완벽한 매도로 이루어졌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 매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좀 멈춰주는 순간, 그게 바로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모르지만 음봉 나오는 순간, 음봉으로 종가 마무리된 순간이 삼성전자 추가 매수 타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 제가 헬스케어 ETF로 하시는 분들은 그냥 홀딩 하셔도 중기로 보셔도 좋고요. 개별주 하시는 분들은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어차피 시총상이 바이오 중에 1등과 2등이니까 이 종목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 매수 좋고 신규 공략 좋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뉴스 보면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실적이에요. 40억 불도 가능하고 실적이 이미 잘 나와 있고 상반기 잘 나와 있고 하반기도 잘 나올 종목이다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 보시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수주 금액 대비 시총 상위인데요. 수주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그 시총, 그러니까 주가는 많이 올라가는 종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목표 주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섹터의 트렌드는 상승이기 때문에 종목으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시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차트 보면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이죠. 다른 종목 다 21선 깨졌는데 요거는 21선 지지를 갖고 아랫골이 음봉으로 마감했고요. 2.31%밖에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7% 넘는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의 제약바이오 원픽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 빠졌다는 것은 시장보다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지난달부터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에 대한 상승은 믿어 의심치 않다. 다만 바닥이 언제인지 추가 매수가 언제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수급 현황인데요. 수급은 이게 굉장히 제가 사실 오늘 발표 준비하면서 놀랬던 게 요거는 외국인이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한국의 주식을 엄청나게 매달 팔았는데 유일하게 산 종목이라고 생각해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여러분께 삼성바이오로직스 공략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이렇게 말씀하신 분 계세요. 호가가 너무 비싸요. 80만 원이면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 1,000원, 2,000원짜리, 100원, 200원짜리 주식 하시다가는 이런 장 견뎌낼 수가 없어요. 즉 호가가 큰 종목들이 기관이나 외국 물량들이 듬뿍 들어오고요. 말 그대로 개인의 물량도 스마트머니에 큰 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올라가면 훨씬 잘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하반기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제약바이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소나기는 왔고 태풍은 불었지만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고 앞으로 가야 될 주식의 인생도 길고요. 그리고 좋은 종목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오늘 마이너스 몇 프로, 마이너스 30% 됐습니다. 마이너스 20% 됐습니다. 울고 싶습니다. 술 마시고 싶습니다. 이런 거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다. 결국에는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라 생각을 하고요. 이 하락장에 저와 함께 대응하시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하반기에도 손절하지 않는 종목들만 대응할까 합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시총상위 반도체, 제약바이오, 또 조선주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섹터 여전히 좋게 보고요. 지금 스마트머니가 있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 월급으로 적립식으로 계속 투자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반기에 저와 함께 하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네, 하락장이기 때문에 더 빛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락장 속에서도 손실을 최소화 그리고 수익까지 볼 수 있는 방법들 소개해 주셨는데 QR코드 나오고 있으니까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셔서 종목 진단,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진단도 받으시고 조금 더 자세한 의견들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어렵게 첫 순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해 주실게요. 시작 방송을 태어나서 몇 번 보지도 못한 급락장에 시작을 했는데 제가 생각해보면 항상 인생을 살 때 어떤 관점으로 시장을 접하고 인생을 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날 굉장히 괴로워하시고 망했다 생각하시는 분 계시지만 이런 날 기회다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 계실 것 같아요. 저는 후자의 개념으로 접근할 거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변치 않게 항상 이 자리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 우량한 종목들,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말씀드릴 거고요.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경제적 자유를 올 하반기에 꼭 누리실 분들은 하단 QR 찍고요. 저와 함께 하반기에 같이 열심히 달려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힘든 날들은 벽이 아니라 문이라고 합니다. 어렵다 느낄 때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고 하지만 혼자서 그 문을 열기는 도통 어렵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저희 멘토들의 힘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멘토, 자동문, 그러니까 회전문이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저희 멘토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셔서 포트폴리오 진단도 받아보시고
다양한 의견들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 저희 함께 해주셨는데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서 내일도 힘든 날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공포의 장에서도 저희와 함께 수익기를 만들어 나가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같이 힘든 날 저희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내일의 시작도 저희가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